자, 안녕 얘들아. 원정쌤이야. 자, 우리 고3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내신 성적이 나온 거에 따라서 요 남은 5, 6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전형들을 분석하면서 보통 이제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겠지. 그래서 종합전형 갈 수 있을지, 그다음 뭐 교과전형이야 사실 좀 뻔한 거니까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양론, 수능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2.8등급 이하에서 약간 인기학과인 어떤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이런 쪽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제목에 일단 입시 결단이라고 일단 적혀 있는데 좀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전형이 있으면 좀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생기부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좋을 거예요.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 학종이 괜찮을지를 분석을 먼저 해봐야 돼. 근데 2.8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8에서 뭐 한 3.5 라인하고 3.5에서 뭐 그 이하 4.5 라인하고 4.5에서 그 이하 라인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 하필 2.8등급을 기준으로 뒀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2.8등급에 좀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를 좀 찾아보다 보면은 인서울 쪽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입결을 가진 대학들이 좀 있을 거야. 당연히 이제 가천대, 단국대 이런 쪽도 이제 가고 싶은 경기 가천대, 단국대 정도겠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입시 70%컷 결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얘로 교과로 가려고 하잖아. 종합전형 말고. 이제 교과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 가천대, 단국대가 좀 가천대는 그 잘 알겠지만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약간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좀 특이해요. 어쨌든 가천대는 좀 약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단국대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경기대선 여기도 약간 삼각형이 좀 그려지는 과에 따라.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고, 그다음 원서를 갖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잘못 쓰게 되면 좀 점수에 비해 너무 안 좋은 대학을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분석을 해야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는 많이 해줬는데, 자, 지금 5월이죠.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입시 전략을 좀 제대로 수립을 다시 한번 해야 돼. 물론 기본적인 건 했겠지만, 그리고 7월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원서를 쓸 생각을 해야 되죠.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쓸지가 이제 중요한 게 될 거고, 그다음 파이널 입시 전략을 수립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학원에서는 뭐 정시 최저반, 그다음에 양론반 이렇게 개강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이 이제 왜 지금 이 설명회를 하고 있냐면 요 시간들이 비어 있잖아. 7월도 거의 한 초순? 초순? 그죠? 이 시간들에 만약에 입시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서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어. 살펴보면서 내가 좀 가능성 있을까? 좀 더 자세히 보자는 거야. 자, 보면은 자, 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어, 뭐 경희대뿐만 아니라 이제 2.8등급의 대학을 좀 찾다 보면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서울권 하위권 대학에서도 반영하는 방법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전공학부도 그런데 자율전공학부로 예를 들어볼까? 이것도 또 관심이 많아 내가 보면. 그러면 여기 18명, 여긴 20명이라 할게요. 국어국문학과도 한번 같이 보는. 이게 작년도 입결인데 자율전공학부 보면 32대 1이었어 경쟁률이. 18명 선발하는데. 그럼 대략 20명 선발하고 30대 1이었다 그러면 한 600명 정도 쓴 거야. 원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00명 정도 썼고 그 중에 20명이 합격한 거죠. 18명 정확히는. 그럼 580명이 떨어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 핑크빛 미래만 구상하면 이제 사실은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원서를 잘못 써서 대학을 잘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잘 알고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등급이 되게 높죠. 뭐 경희대 정도 되니까 그런 거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을 한번 봐볼게요.
요 라인을 보면은 50% 컷이 50% 컷은 잘 알겠지만 20명이 합격을 했잖아. 그럼 그 중에 10등 성적이야. 중간 50%. 70% 컷은 14등 성적이겠죠. 합격한 아이들 중에. 근데 10등 성적이 2.3등급이고 14등 성적이 3.89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쪽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특목자사고 아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아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맞지. 특목자사고 아이지. 일반고에서 4등급에 경희대 들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인서울권에서 볼 때는 이쪽 라인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외고나 자사고가 같이 들어가는 쪽에는. 하지만 2.8등급의 서울권 하위권 대학이나 그다음 여대 쪽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외고 자사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 이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지. 어쨌든 경쟁률을 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고요. 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자, 지금 학업 역량이 종합전형 학업 역량이 40%가 반영이 되는데,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핵심 되는 것들을 좀 짚어줄 건데 2.8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그 580명 뚫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중에서 등급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뭐 비슷한 대학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 중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40%나 반영이 되는데 이걸 높게 평가해주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그럼 등급은 비슷하겠죠? 표점은 표준 편차 같은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갈수록 과목이 어렵거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공계는 미적분 아니야. 그러면은 3학년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부분을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되게 좋게 생각해 준다는 거야. 그다음 어떤 발전적인 모습.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곡선 데이터가 있는 친구들은 좋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3등급이더라도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4등급이다가 3등급이다가 2등급인 아이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2, 3, 4도 있을 거고 3, 3, 3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좀 되게 어렵다고 봐야지. 그래서 내가 상향곡선, 성적에서 상향곡선 가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종합전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외에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학업 태도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거.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생기부 안에 많이 드러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탐구를 많이 했느냐, 그죠? 그럼 점수가 일단 2.8등급 근처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상향곡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내 생기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호기심을 드러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주도 이게 자기 주도 역량이거든요. 자기 주도 역량을 드러내고 이런 글귀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용으로. 그치? 하지만 등급이 안 좋으면 사실은 별로 증명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도 많이 들어가죠. 40% 정도. 근데 자율전공학부나 경영학과 같은 데는 경영학과 같은 데는 진로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 그런 데는 이런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지. 이것도 40% 정도 되죠. 여기 자율전공학부에서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거는 진로 과목의 성적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내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와야 돼요. 내 성적이 예를 들어 똑같이 3등급인데 내가 이공계야. 수학하고 과학은 2등급에 가까워. 딴 걸 못한 거야. 국어, 영어 이런 걸 못한 거야. 근데 3등급인데 수학하고 과학은 그냥 3등급이야. 그다음 3등급인데 수학, 과학은 4등급이야. 누가 뽑힐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얘가 뽑힐 것 같죠. 그치? 경쟁자 중에 진로 과목의 성적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생기부가 진로 과목의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볼 만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낮춰서 쓰는 게 맞죠. 그냥 그대로 안정지원이나 소신 상향지원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성취도가 좋아야 되고요. 역시 여기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봤던 호기심, 문제 해결력과 같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창체 활동들 있잖아요.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엄청나게 좋아지기가 어려워.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주로 세특 쪽에 있어요. 그럼 3학년 1학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선생님이 세특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3월 달에 우리 영상을 한번 봤었지. 2차 탐구를 꼭 해야 된다. 세특을 좋게 만들려면 그러면 지금 시기에 5월
그다음 6월 요럴 때 개별 탐구 보고서 같은 걸 내 진로 과목에는 반드시 내야 돼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 생기부를. 그치만 중요한 건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내 등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전형 준비하는 게 낫다. 교과 전형이나 만약에 진로 과목 점수가 안 좋으면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자기주도 역량도 자기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말을 애매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뭐냐는 거고 거기서 얼마나 했냐는 얘기니까 결국엔 학업 역량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입결도 봤겠지만 이런 자율전공학부 이런 데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약간 들어가는 등급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을 위주로 보니까. 알겠죠? 그럼 내가 학업 역량이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야. 그럼 이걸로 자율전공학부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특별한 스토리가 없다면 한 3.2, 3등급 정도에 들어가 원서를 쓰게 되면 입결이 이쪽에다가 그럼 내 점수가 좋죠.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왜냐하면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하니까. 근데 내가 3등급인데 애매하게 2.5등급 학교에 상향 지원해버리게 되면 이건 원서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이 20%가 들어가는데요. 유일하게 점수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더십, 성실성과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그다음 협업과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특에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창체 활동에도 많이 드러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이걸 가장 높게 평가해 주는 학교가 가천대죠. 가천대는 인성 쪽을 40%를 평가를 해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는 거고, 이 면접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배수 정도를 1차에 선발한다 그러면 가천대는 더 선발하더라고. 5배수인가? 그럼 예를 들어 20명이 합격이면 3배수 선발하면 60명이 면접을 보는 거야. 3배. 그래서 얘네가 면접을 보고 이 면접 내용과 그 다음에 1차 합격 점수를 합쳐가지고 최종 선발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서류평가 70%, 그다음 면접평가 30%이 둘을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받고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내가 원서를 쓸 때 원서 전략 때도 얘기해 줄 건데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 있잖아요. 종합전형이. 그럼 잘 보면은 내가 좀 약간 면접에서 뭔가 역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면접형이 점수가 좀 낮기도 해요. 그래서 면접형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2.8등급 이하 인서울권의 하위 대학 이하에서는 그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기본적으로 면접형은 자사고 아이들이 이제 쓰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좀 더 낮고 그다음 면접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면접형에서도 일반고에서 선발되는 경우는 좀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놓고요. 2.8등급 이하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해서 580명을 뚫고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자, 단국대예요. 단국대. DKU 인재 전형, 서류형. 이건 면접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 9명, 경영학부 13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자, 한번 경제학과 가볼까? 어디로? 경제학과 한번 볼게요. 자, 경제학과가 6명을 선발하고 9대 1이었어. 그치? 그럼 6호 54명이 지원을 한 거고, 그 중에서 6명이 합격을 한 거니까, 48명이 불합격을 한 게 되겠죠. 역시 붙은 인원에 비해 떨어진 인원이 너무 많죠. 되게 쉽지 않지, 뚫고 들어가기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입결이 대부분 다 이 등급대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50% 컷이고, 이게 70% 컷인데, 여긴 좀 비슷하죠. 단국대 정도 내려오니까. 아까 좀 비슷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2.8등급에 단국대회 지원할 수 있느냐, 경제학과에 지원할 만하죠, 점수로는. 그지? 여기 지금 입결이 70% 컷이 2.79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 서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러면은 종합전형은 약간 낮춰서 쓰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똑같이 단국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겠다. 그지? 선생님이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쵸. 반영 비율을 보면, 반영 비율, 이쪽에 DKU 서류, 이제 서류 전형, 학업 성취도 25, 탐구력 20, 이게 45%야.
되게 높지. 그다음 진로 과목, 진로 의지가 15%,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20%.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 35%인데 진로 역량이 학업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 공동체 역량은 20%밖에 선발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학업 역량을 높게 본다는 거는 단국대에서는 점수가 높은 걸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로 과목의 점수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학업 발전의 정도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성평가 영역은 사실은 점수를 엄청 많이 주거나 엄청 적게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향곡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A 플러스부터 점수를 내가지고 뽑게 되지. 서류형이니까 면접은 안 보게 될 거고요. 가천대가 특이하지. 가천대가 그래서 입결도 특이해 보면. 그죠? 1단계 50%, 2단계 50%, 면접도 50%나 들어가고요. 1단계에서 5배수로 선발하니까 되게 많이 선발하고 면접을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가천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 보면 경영학과 24명 선발하는데, 그렇죠? 이과 쪽도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좀 너무 적게 여기 볼게요. 자, 건축학부가 11명 선발하는데 지금 가천대 쪽의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37대 1이었어. 너무 높으니까 딴 걸로 볼까? 기계공학부 28, 30명 선발한다고 보고요. 22대 1이니까 20대 1이라 그렇게. 그럼 역시 600명이 지원을 한 거고 그 중에 30명이 합격을 하고 570명이 떨어진 거지. 역시 떨어진 인원 너무 많죠. 입결 쪽이 근데 특이해. 가천대는.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이 학생부 등급 70% 컷이 4.11이라고 나왔는데 가천대가 4등급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결 쪽이 이게 이 가천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3, 4등급을 각게 B를 주고 복잡하게 좀 계산해 놓은 식들이 좀 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정도의 등급대에서 학생부 등급의 70% 컷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써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5배수가 아까 30명 선발했잖아. 5배수면은 이제 150명 정도가 1차를 합격하게 되는 거고 600명 중에 그다음 150명 중에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지 면접을 보고 나서. 그래서 점수로는 2.7등, 2.8등급 정도면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해. 원래 가천대는 3.5등급 대학이거든요.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거지. 특이한 게 인성 40%, 그다음 진학 의지, 학업 역량을 적게 보죠.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여기가 40%고 이게 20%인데 바뀌어 있지. 그래서 내가 공동체 역량 쪽이 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가천대 쪽은. 근데 또 역시 무식하게 점수만 보고 내가 3.5인데 입결 보니까 4야? 꿀인데? 나 합격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라는 거야. 학업 역량 그렇게 높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입결이 낮은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공동체 역량이 어떨까? 그리고 진학의지 및 계열적 합성에서 여기서도 진로 과목에 성적이 들어가요. 그냥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어 영어는 좀 못했더라도 이공계면 수학 과학 잘했으면 오케이라는 거야. 국어 영어까지 그렇게 많이 안 볼게 이런 전형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면접도 똑같이 보죠. 학업 역량 대신 의사소통 역량이 들어가 있지. 면접도 준비를 나중에 해야 되겠지. 하이탑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면접 특강도 있고 물론 유료지만 열릴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교과 역량과 학업 성취도가 역시 들어가 있다는 거고 가천대에 이제 합격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경우들, 내가 리더십도 좀 있고 많은 것들을 뭔가 나눠왔다.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다만 전체적으로 학종 자체가 뚫기가 쉬운 건 아니야. 자, 을지대 같은 경우도 보면 방사선학과 8명을 선발하는데 32대 1이었어. 그렇죠. 좀 인기학과, 물리치료학과 7명을 선발하는데 24대 1이었죠. 충원 합격 순위 8명까지고 등급은 50% 컷과 70% 컷이 한 3등급 정도 선에 있어요. 물리치료학과. 그럼 물치 쪽을 보면 7명을 선발하는데 25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75명 들어간 거지.
175명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7명이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인원에 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요 등급이 되니까 지원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등급 선상에서 지원을 했고요. 어디 갔지? 요거죠. 아닌데 물치 여기죠. 그래서 50% 컷 3.26, 그 다음에 70% 컷이 2.98. 그래서 3등급 선에서 이제 3등급 선이면 지원할 만하다 이런 거고, 대신에 저 경쟁자들을 뚫어야 되니까 아까 봤듯이 여기도 똑같잖아. 선생님이 항상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죠. 똑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1대1대1 느낌이 좀 있지. 그치?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30%.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두 개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얘기가 70% 정도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공계열이니까 물리치료학과, 수학, 과학 쪽의 점수가 다른 과목의 점수보다 조금 낮다 그러면은 이런 진로 역량 높게 평가받을 거고요. 그다음 3등급 선상에 있으면 학업 역량은 비슷비슷할 건데 약간 상향곡선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두 개가 만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진로 과목 성적 낮아버리면 물리 같은 건 괜찮아. 그런 걸 소인수 과목이라 그러거든. 소수 과목. 별로 선택 안 하는. 그런 거는 세특 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점수가 안 좋다. 내가 수학 성적이 안 좋다. 그럼 그거는 뭐 세특으로 엎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4등급 받았는데 뭐 세특 좋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너희의 세특 쪽에 창체 활동 말고요. 자동복리 말고 세특 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핵심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전에 봤을 때보다는 좀 더 다른 느낌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공동체 역량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이건 리더십 쪽에 주로 들어가겠지만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뭐 도와가면서 특히 어떤 사건들도 많이 드러나 있고 막 이러면 내 공동체 역량이 좋게 평가될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세특에 많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결정돼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했다. 이 호기심이죠. 지적 호기심. 보통 아이들의 세특을 보다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DNA 발견을 읽고, 그 다음 DNA 발견 내용만 잔뜩 있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DNA 발견 책에 대한 소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 있는지, 그 다음에 결론 및 느낀 점, 뭘 느꼈는지. 아까 내가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있으면 좋아. 여기 예를 들어 과학의 치밀함과 섬세함에 감명받았고 수소결합을 여기 물론 수소결합을 더 탐구를 계획했는데 여기도 뭔가 동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지. 근데 수소결합이 다른 데도 많이 쓰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이제 궁금해졌고 혹시 수소결합을 통한 어떤 문제는 없을까? 뭐 그래가지고 뭘 읽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문제 해결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창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런 거에선 그런 게 많이 드러나기 어렵고 거기선 공동청이 많이 드러나겠지. 그래서 세특 쪽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 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등급이다. 등급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3학년 생기부의 마지막 방향은 일단 성적으로 증명한다. 성적이 안 나오면 말짱황이야.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빠르고 그다음 심층 탐구 주제. 약간 3학년이니까 1, 2학년 같은 그런 약간 그쪽 주제보다는 좀 더 고급진 게 좋죠.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심층 탐구 주제를 하든 융합 탐구 주제를 하든 진정성이 있어야 돼. 연결이 좀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 갑작스럽게 뭐 대학에 나오는 거 갖다가 이상한 거 하나 해놓고 절대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의 스토리에 예를 들어 수소결합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수소결합인데 약학과 관련한 학생이야. 수소결합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봤고 3학년에 와서 화학2에서 수소결합을 기본으로 한 고분자 화합물을 통한 어떤 약의 화학식들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삼았다. 이런 게 이제 3학년 생기부 방향이 돼야 되죠.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건데 그 생기부를 선생님이 가져와서 나한테 봐달라 그러는 학생들이 있거든. 봐주잖아? 그럼 중요한 게 읽으면서 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지? 서류만 보고 아, 뭘 관심 있어 하지? 아니 뭐 이런 것들을 했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책 얘기만 잔뜩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잘 모르게 되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을 맞추고 이제 생기부를 준비를 하세요. 자, 입시 전략하고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합전형이 기본을 종합전형으로 두는 게 맞아. 왜냐면 종합전형으로 제일 대학을, 뭐랄까, 종합전형 입결이 제일 낮잖아. 다른 전형보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내 점수에 비해 약간 좀 좋은 대학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일단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나서 플러스 탐구활동, 호기심, 문제 해결력, 주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격을 할 거라는 거야. 경쟁자에 비해 내가 생기부가 좋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 판단 기준들을 알려줬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예스더라도 내 생기부가 좋아. 그렇더라도 소신 지원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향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야. 일반고에서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이 자사 특목고에 비해 뭐 탐구 활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표준 편차 자체에 한계가 있어. 뭔지 알겠지? 예를 들어 낙생고나 휘문고등학교나 경기고등학교 같은 이 일반고 중에서도 되게 좋은 학교들 있잖아. 걔네들은 똑같이 1등급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1등급 받은 것보단 걔네가 받은 게 더 잘한 거 맞지? 인정. 그죠? 그게 표점에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받았더라도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2.8등급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고들끼리의 경쟁이긴 하거든요. 그럼 일반고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도 내가 2.8등급이지만 2.5등급 대학에 지원하려면 여기에는 또 자사고 외고 애들이 낄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3.5등급인데 3.0등급 학교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럼 여긴 자사 특목고 애들 안 낄 것 같거든. 일반고끼리의 싸움. 그러면 이 등급이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진로 역량이 내가 되게 좋다. 진로 과목은 3등급이 아니야. 1, 2등급이야. 그러면 3등급 대학에도 지원할 만하죠. 그죠? 학업 역량은 좀 부족하게 판단되겠지만 진로 역량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되고 거기에다 탐구 활동도 되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이런 상향 지원을 한번 해볼 만하다지 붙는다도 아니야.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소신 지원이나 안정 지원을 한다. 근데 내가 안 좋아. 경쟁자에 비해 생기고 안 좋아. 그냥 그래. 이러면은 하향 지원하는 게 합격됨. 예를 들어 이제 3.0등급이라 대학 내가 3.0등급이라면 내가 3.5등급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내게 되게 좋게 평가받게 되죠. 중요한 게 경쟁자에 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서 전략이 될 거야. 그래서 7월까지는 이걸 최대한 잘 만들어 놔야 돼. 지금 5월에 성적이 나왔을 거니까 그걸 보고 내가 진로 과목의 성적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근데 학업 역량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 역량을 좋게 만든다는 건 상향곡선 정도가 될 거고요. 평균점이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1, 2학년 때는 과목이 이제 6, 7개가 돼.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근데 3학년 때는 학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 언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교과 산출은 잘 알겠지만 과목 수랑 이렇게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께 좀 올라가도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이 확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과목이 적기 때문에. 그죠? 스토리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성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쟁자에 비해서 내 생기부가 좋은가를 잘 판단해보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한다. 첫 번째 성적 올리고 두 번째 생기부 좋게 만들고.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또 다른 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난 안 된 것 같아. 그럼 양론이나 수능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자,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신 2.8등급인데 숭실대, 국민대 이거 상향 지원한 거지. 그다음 당국대, 가천대, 종합 여기까지는 약간 적정, 소신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 과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안타깝게도 안 된 거야. 여기가 되면 제일 좋아. 이게 되면 제일 좋지. 그치? 가천대 교과 될 것 같은데 가천대 교과 산출 방법 이상하다 그랬잖아 내가. 아 애매해. 그래가지고 여기 좀 합격을 확신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럼 여기 불합격 됐다 만약에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정 2개 쓴 거 중에 제일 안 좋은 대학교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2.8등급 얘기고 예를 들어 3.5등급이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가천대 종합 정도가 제일 노릴 만한 그런 전형이고 그 외에는 경기대 종합 다 종합으로 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자에 비해 스토리가 좋지 않으면 써봤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원서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3, 4등급, 5, 6등급 요 라인에서 선생님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3, 4등급, 2.8등급 이하의 등급들이 되게 애매한 등급이야. 2.8에서 3.5 사이. 요 구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차라리 이 밑으로 가버리면은 간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이제 예를 들어 가천 단국대를 가고 싶으면 그 급을 가고 싶으면 양론이나 정시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여기는 왠지 종합전형으로 붙을 것 같으니까 종합전형을 자꾸 기대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종합전형에 붙었으면 좋겠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를 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등급대가 된다. 그죠? 이 밑에 내 종합전형 안 적어놨지. 4등급 이하에선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의 점수도 비슷하고요. 교과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하고 그냥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낫지. 자, 양론 정시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2.8등급 이하는 생기부가 되게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은 양론 다 써야 된다 생각해, 솔직히. 특히 2.8등급이더라도 또 국민대가 들어왔잖아. 그죠? 왜냐면 양론은 국어랑 수학만 하니까. 근데 선생님, 저 국어를 못 하는데요? 선생님, 저 수학을 못 하는데요? 근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 다른 과목, 뭐 국어를 못한다 이런 경우들 많이 봤고. 근데 괜찮아. 가천대 합격 라인을 보면 가천대 합격 라인 70% 컷의 등급들이 전부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등급대에서 치르는 전형이라는 거야. 이 전형 자체가. 그죠? 물론 국민대는 작년에 첫 선발이었고요. 이번 연에도 내가 양론 준비하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줄 거긴 한데 그래서 뭐 거긴 등급 컷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등급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3등급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등급대의 학생들은 다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 가천대는 모집 인원 자체가 되게 많죠. 가천대는 전체 종합전형보다 이걸로 더 많이 뽑아. 그래서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고요. 강남대, 고려대, 세종, 국민대, 삼육대, 서경대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수원대, 그죠? 뭐 을지대, 그죠? 만약에 뭐 방사선이나 이런 치료 계열을 원하면 을지대. 근데 내가 지금 4등급이야. 그럼 을지대 4등급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그럼 5, 6월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 이공계에서 내가 기계공학과나 어떤 뭐 공대 쪽을 가고 싶다. 그럼 이 두 개 대학도 괜찮은 대학들이에요. 얘도 학종으로 3.5등급 라인에서 뚫을지 말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확신을 할 수는 없어. 한 3등급 정도 대학이 되거든. 그래서 보통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어?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고요. 그죠? 최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없고 국민대랑 가천대가 있지. 삼육대도 있고. 이런 건 보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저 국어를 너무 못하는데요. 양론 준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양론 준비를 국어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야. 수능 점수 수능이 아니야. 논술도 아니고 하물며 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단답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이 쭉 나오고 그다음 단답형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출처가 수능 완성에 있는 거지. 페이지도 있어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5, 6월에 만약 양론을 내가 조금 생각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하기 제일 좋은 공부가 국어 공부 같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들을 일단 외우고 시작하자고. 야, 이거 딱 봤더니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답만 찾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 문제 푸는 연습이야 7월 이후에 한참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죠? 수학도 보면은 어려워 보여도,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14, 15쪽에 있는 문제랑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럼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거랑 확장되는 내가 잘 못하는 문제들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학원에서도 가천대 양론 합격한 사례들을 좀 보면은 걔네가 수학을 원래 잘했냐?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면 좀 붙는 느낌? 4등급 이하에서. 알겠죠? 예전에 제일 천년도에 양론 붙은 학생이 3.5등급이었어. 가천대 심리학과 가고 싶어 했거든. 선생님이 생기부를 봐줬어요. 생기부를 봤는데 심리학과가 전공이 어딨어. 애매하잖아. 진로 역량이라 애매하죠. 그리고 옛날엔 뭐 가천대 공동청량을 높게 평가하고 그러지 않았어. 애매한데 내가 볼 때는 생기부가 그래도 되게 충실해. 괜찮았어. 한번 써볼 만하다 그래도. 써봤죠. 근데 얘가 양론도 준비를 하겠대. 애매하니까 자기가 양론도 준비해서 양론으로는 다른 학과를 준비하겠대. 경제학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떨어졌어요. 얘는 붙었고. 그죠? 저 등급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아까 2.8등급 이하라 그랬는데 내가 2.9, 3.0이야. 종합전형으로 쓸만한 대학들 꽤 있거든요. 인서울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종합전형 쓰는 거는 찬성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종합전형이 경쟁력이 있다면 안정지원으로 예를 들어 숭실대나 뭐 국민대, 세종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쓸 수 있다고 치면 그럼 그걸로 4개 쓴다 치자. 안정지원으로. 그죠? 갑자기 안 나오네? 자, 안정지원으로 4개를 쓴다고 칠게. 종합전형. 나 이거 찬성이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종합전형은. 뭐 확률의 싸움이니까. 그죠? 3.0에 2.9라 그렇게. 근데 2.9의 안정지원으로 교과를 찾게 되잖아요. 교과 전형 안정지원. 근데 아까 가천대 애매하다 그랬고, 그럼 경기대 정도 찾아볼 수가 있어. 과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죠? 이래 놓고 양론으로 가천대나 국민대 한번 써볼 만하잖아. 왜냐면 7월이 되면 7월 이후에 얘는 끝난 거잖아. 종합전형은. 1차 합격이 되어야 그 다음 면접 준비를 하게 되고 면접 준비 뭐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끝난 거야 그냥. 교과도 끝났죠. 최저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최저 공부는 해야 되겠지. 그럼 뭔가 역전을 꾀할 수 있는 다른 전형은 이쪽에 있지. 양론 수능 쪽에.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더 도전적으로. 그다음은 고3들 마지막 한 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국민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럼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할 수 없지 뭐. 그치만 그래봐야 7, 8, 9, 10, 11? 11도 아니지. 그지? 인생에서 마지막 고3 이제 이런 고등학교 공부할 일 없거든. 해서 대학교가 한 개라도 좋아지면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그런 길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하이탑의 사명감이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 풍생고 나왔다 그랬잖아. 성남 수정중원구 학생들의 꿈을 찾고 현실화시킨다. 거기 꿈을 찾고 현실화시킨다.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네, 옛날부터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던 시절에서도 적성이나 등등 되게 많이 해왔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고 이제 준비가 되었죠. 자, 그래서 5월 12일이잖아. 이게 원스텝이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판단을 해봤더니 종합전형이 좀 안 좋아. 이제 좀 힘들 것 같아. 교과전형 찾아봤더니 그것도 좀 그래. 그럼 양론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른 아까 4등급 애들이 붙었었잖아. 그럼 다른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이전에 앞서서 한 2달 정도라도 먼저 해놓자는 거지. 수 원투거든. 내가 수 원투 개념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3등급 미만이면서 비교과 활동이 뛰어나지 않고, 그죠? 수도권 대학에 희망하는 학생.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을 잡고, 그죠? 개념을 다시 한 바퀴 더 돌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강좌가 될 거고요. 선착순이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빨리 하세요. 그래서 원 스텝이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 투 스텝이 이제 7월에 개강하는 반.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수련들 수는 실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얘기들 있잖아요. 교과 개념. 이런 것들, 물론 레벨별로 반이 좀 나눠질 거야. 가천대 약론 준비반, 수원대 약론 준비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개념 정리들은 좀 잘 된 학생들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배울 수 있을 거고,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배워야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반. 그래서 10월에 개강하고 스텝을 3개로 나눠서 3단계로 우리 약론 쪽으로 좀 입결을 내보자. 우리 한번 대학교 우리 아이들 잘 보내보자.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어도 같이 연결해서 할 거야. 물론 양론 전문 학원들 있잖아요. 양론 전문 학원들. 양론 전문 학원들도 당연히 자료도 많고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남에 또 감성들 있잖아.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왔고 한 거는 우리가 같이 배우던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그래서 선택은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학원에서는 니네가 입시를 좀 더 다양하게 치를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능 얘기를 할 거야. 근데 펜이 왜 그럴까요? 됐다. 오케이. 자, 수능으로 내가 만약에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다. 근데 내가 현재 4등급 이하야. 모의고사 점수도 안 좋아. 그럼 재수해야죠. 선생님 제자 중에 한 5등급 선에 있던 아이인데 원서 쓸 때쯤 돼서 재수를 결정한 친구가 있어. 고려대 갈게요.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경희대, 한의대에 갔대. 몇 년간 하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죠? 잘 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할 거야. 하지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으로 인서울권 말고요. 가천대 이하 학교를 가는 얘기라는 거야. 수도권. 이런 학생들한테 좀 어울리겠죠. 내가 4등급 정도 돼. 내가 4등급 정도 되면 내신이 그러면 한 수원대선 정도 될 거거든. 강남대, 수원대. 예를 들면 을지대, 가천대, 경기대는 안 될 거야. 그죠? 근데 이쪽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양론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수능이 있죠. 근데 의외로 요 수능 점수가 현재 요 어떤 학생들한테 어울리냐면 현재 그래도 한 4등급 라인에 있는 학생들 점수가 한 5, 60점대 이상 이런 친구들은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한번 봐봐. 이거 가천대 건데 가천대는 국어랑 수학 중에 잘한 거 35%, 못한 거 25%야. 영어가 20%고요. 그 다음 탐구는 한 과목만 볼 거고 20%예요. 그리고 수학 쪽에 가중치를 주고 이공계는. 그리고 영어는 4등급을 받더라도 86점을 줘요. 됐지?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수학은 4등급을 받게 되면 4등급이 23%에서 40%거든. 그럼 23%는 이 100분위 점수로 77점이에요. 100점에서 빼면 돼. 얘는 60점이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 둘을 평균을 내보면은 그냥 어떤 학생은 4등급이지만 77점을 받는 학생도 있는 거고 앞에 있으면 4초. 그다음 뒤쪽에 있으면 60점 받는 학생도 있는 거지. 한 중간쯤 있다 그러면 이게 137이잖아. 2로 나누면은 65, 68, 67, 8? 이 정도 되겠지. 67.5. 그죠? 이 정도가 100분위 점수. 4등급의 100분위 점수. 근데 영어는 4등급에 86점 주는 거야.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환산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수능 점수인데 3개년 동안에 3등급 컷이에요. 3등급 컷에 가까우면 23%에 가까워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내가 79점을 받으면 23% 정도 되는 거야. 표준 점수 77점, 100분위 점수. 근데 국어가 한 70점대에서 형성이 됐고요. 수학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70점대 정도야. 영어도 70점에서 3등급이죠. 탐구도 그 정도야. 한 70점, 70% 정도 되는 점수들. 내가 아까 5, 60점 정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올려볼 만하잖아. 10점, 20점이니까. 그치? 그리고 선생님 볼 땐 해볼 만하고 내가 인서울 가자 그러면 안 해볼 만하다 그랬지. 재수형도 있고. 자, 가천대 입결인데요.
이게 아까 100분위 점수야. 입결이 보통 80점대 정도 선이 돼요. 이거는 뭐 의대니까 그런 거고. 80점대 선, 그죠? 자, 여긴 수원대예요. 수원대는 70점대 선 정도가 돼요. 10점 정도 차이가 나죠? 100분위 점수가. 이 사이에 이제 강남대도 있고 일제대도 있고 경기대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럼 내가 4, 5등급 정도의 지방권을 가게 생긴 그런 경우들 있잖아. 그러면 100분위 점수로 이 정도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70점. 자, 그래 내가 계산해 놓은 거야. 자, 가천대 기준으로 35%, 25%, 20%, 20%. 그다음에 좀 계산 잘못됐네. 이게 86점이네. 82점인 줄 알았는데. 그럼 더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자, 근데 봐봐요.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받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내가 계산했을 때 82.8이 나온 거야. 그럼 가천대 합격할 수 있죠. 등급이 이 정도면 3343. 등급은 중간 정도의 등급을 봤어요. 3중, 3중, 4중 이 정도. 4는 중이 없지. 근데 두 과목이 4등급이야. 33, 3344. 78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가천대는 안 되겠지만 수원대보단 더 좋은 대학 가겠지. 을지대 과에 따라 가능할 것도 같은 생각. 그죠? 정시로도 선발 인원이 25% 정도 돼요. 종합전형이 25% 선발하거든, 수도권에서. 정시도 그 정도 돼요, 비슷하게. 인서울권에서는 정시 훨씬 많이 뽑고, 훨씬은 아니지만 많이 뽑고. 자, 다 4등급이야. 4중이야, 4중. 72점이죠. 이게 수원대 정도 점수예요. 4등급이 수학으로 한 60점대 초반 정도 될 거고, 국어도 그 정도 될 거야. 한 60초 정도의 점수가 되면은 그게 4등급이거든. 얘도 생각보다 해볼만 하지. 그치?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선생님 제가 탐구 한 과목 중에 생유는 자신이 있어요. 저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100분위 점수 몇 대냐면 2등급 받으면 2등급 4에서 11%잖아요. 그죠? 4%는 96점이고요. 11%는 89점이에요. 대략 한 92, 3점 되겠지. 그럼 이게 92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점수 팍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뭐라도 수능에서 뭐라도 2등급 받고 뭐라도 4등급보다 못 받지 않으면 그러면 수도권 대학은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다만 용기가 필요하지. 한 번 시험 보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왜냐면 수시원서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강남대 교과가 등급이 이 정도 돼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3점대 중후반. 강남대 교과야. 강남대 교과. 그래서 강남대 교과로 내가 약간 강남대 정도를 교과로 갈 수 없는 등급이다. 3.8, 4.0 뭐 이런. 그러면은 4등급 이하에서는 사실은 수도권의 대학을 가고 싶다면 지방권이거든. 이제 교과나 종합은 붙을 수도 있는데 종합 써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 내가. 교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시 위주의 양론 이게 약간 가능하죠. 해볼 만하죠. 다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 남은 기간 동안에. 그죠. 자, 저희 이제 하이탑에서는 7월에서 12월부터 미적 수능반, 확통 수능반, 양론반, 이거 국수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원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우리 고3들한테. 자, 그리고 공부하면서 뭐 어떤 커리큘럼이 됐든 질문을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그래서 학습관리센터랑 클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언제든 들어가서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컨탑 질문 채널, 이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죠. 뭐 선생님이 지금 또 설명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마지막 파이널에 맞춰서 선생님 파이널 전략을 3등급 때보다 좀 낮아진 등급에 대해서 준 거거든. 그죠? 지방권 그냥 대학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누군가가 너희한테 지금부터 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야, 우리 학교에 정시로 간 친구가 누가 있어? 야, 안 돼. 야, 교과로 지방대 가. 누군가가 야, 양론 어떻게 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손절하세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 한 거야? 너한테 욕한 거야. 야, 너 지방대 가. 넌 끝났어. 너 안 돼. 너 지방대 가는 거야,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내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제자 중에 경희대, 한의대 간 친구. 그죠? 하려고 마음 먹으면 너네 전부 다 의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야. 그리고 당장에 이제 입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에 입시를 수도권으로 가자 그러면 방법들은 마지막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었으면 제일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종합전형이 그렇게 편한 전형은 아니에요. 아까 경쟁률에 따라 뭐 많이 달라지잖아. 그리고 합격할지 안 할지도 그 당해의 경쟁자들의 수준에 따라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편한 전형은 아니고 제일 확정적인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등급이 또 훨씬 높고 그죠? 2.8등급, 3.5등급 교과 전형 써봐야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괜찮은 데를 갈 수 있을지는 과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선생님은 그래서 원서가 6개나 되니까 정시까지 포함하면 9개 원서잖아. 그래서 종합도 쓰고 교과도 쓰고 그다음에 양론도 쓰고 정시도 필요하면 쓰고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봐라. 나한테 맞는 걸 찾아라. 그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이탑의 철학이기도 하고. 자, 우리 고3들 고민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중간고사 본다고. 앞으로 5, 6월도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